네, 안녕하세요. 인사 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. 싱크대 설명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솔직히 싱크대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그만 마치고 가구로 넘어왔습니다. 가구. 아까 싱크대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. 싱크대도 머리 아프지만 가구도 엄청 머리 아픕니다, 이게. 뭐 엄청 머리 아프다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가구를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고객분들이 봉 위치는 뭐 어디 하고 서랍은 어떻게 하고 서랍 폭은 얼마고 뭐 이런 걸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저희 디자인하는 친구도 미칠 것 같다고,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. 출근해서 가구 설계하다가 하루를 다 보냅니다. 이게 아무 일도 못 합니다. 아무 일도. 그러면서 와, 이거 돈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, 가구 설계할 때.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어떻게 보면 가구에 마진을 안 붙이는 성격인데 가구할 때 정말 돈을 붙여야 되겠다, 마이너스 날 때도 많아요.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추가거든요. 만드는데 복잡하고 측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. 근데 일일이 그걸 또 다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. 하여튼 가구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공정인데 머리 아픈 공정입니다. 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. 가구 대표적인 게 뭘까요? 신발장입니다. 신발장 먼저. 신발장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가 이렇게 생겼죠.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세 짝이면 이렇게 해서 요즘 하부 띄움에서 여기 조명 넣어가지고 이게 신발장 스탠다드입니다. 이게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판다.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오픈을 한다. 이러면 보세요. 또 여기 조명을 넣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오픈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페트 기준 과연 하프로는 가구업체에 얼마를 더 줄까요? 이렇게 퀴즈를 내면 여기 뭐 강의생들이 있다면 맞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설계되냐면 이렇게 가운데 오픈을 넣으면 장 구성 자체가 벌써 상부장, 하부장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. 한마디로 장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장 분리가. 그럼 장 분리 비용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또 플러스 금액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 오픈을 하기 위해서 옆판, 옆판, 윗판, 윗판, 뒷판 해가지고 이 판때기 가격도 무시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하면 실제 비용이 약 한 15만 원 정도가 상승한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. 뭐 대충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 되려면 이제 아셔야죠. 가운데 파면 15만 원 정도 더 줘야 되겠구나. 그럼 고객님한테 최소한 원가는 더 받으셔야 되겠죠. 하여튼 그런 부분, 왜냐면 구성 자체 문짝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장 분리를 하면. 신발장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뭐 이 안에 또 뭐 거울 달라달라 뭐 해달라 하면 다 돈이에요. 그것도 뭐 여기 우산꽂이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넣어준다, 이것도 다 돈이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방 붙박이장. 머리 아픕니다 이거. 요즘 보면 안방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통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통상 반통 또는 한 통을 여기를 뭘로 만드냐면 화장대로 많이 만든다. 화장대로 많이 만들어요. 화장대로. 그럼 이제 구성, 여기 안에 내부 구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게 짭니다.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면서 차차 배우고요. 또 이렇게 화장대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왜 일부러 만들까요? 화장대를. 왜 일부러 만들까요? 간혹 집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안방 보면 안방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 이쪽 문을 열면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면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이 들어가요. 화장실이. 그 다음 화장실 문까지 붙박이장을 여기 넣으려면 이 벽이 최소한 여닫이 기준, 최소가 아니라 스탠다드가 63cm, 그래야지 정상적인 옷이 걸려요. 슬라이딩 기준으로는 70cm가 필요해요. 이게. 그런데 하프로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한다? 항상 끝에 집은 단열을 많이 한다. 단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기존 단열 다 뜯어내고 최대한 압축해서 최대한 단열하고 해도 이 확보 때문에 이 문도 조금 줄이고 여기서도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벽 단열을 충실히 해주고 붙박이장을 넣을 때가 있어요. 그때
끝에를 화장대를 넣어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해소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약간 머리를 쓰면. 하여튼 그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, 왜냐면 이거 스위치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고요. 하여튼 안방 붙박이장 화장대 많이 넣으니까 이 화장대 할 때 구성 서랍이나 여닫이나 뭐 은경이나 이런 부분들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요. 또 화장대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반적인 여닫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옷봉 걸리고 가운데 이제 분리 선반 들어가고 옷봉 걸리고 기껏해야 서랍 하나 들어갑니다. 하지만 화장대는 가운데 서랍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서랍도 들어가고 여기는 여닫이 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서 요 안에 다시 이렇게 해서 거울이 달려서 열면 그 안에도 다 수납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뭐 물건 올려놓을 수 있게 대리석도 올려야 돼요. 이런 인조 대리석 하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방 붙박이장에 화장대가 들어가면 추가 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. 이런 부분 유의해서 가구 하여튼 설계할 때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측판서부터 가격이 다 있거든요. 옆에 붙는 판때기 가격, 몸통 가격,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가격들이 다 있어요. 붙박이장은 자단 가격이 있고 거기에 이런 거 구성하는데 설계 가격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그냥 업체에 시켜서 견적만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 앉아가지고 이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 몇 번만 해보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인테리어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부분 인테리어 사장이 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든 한번 해보시면 이제 가구 금액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. 딱 보면 저거 얼마다. 딱 보면 저거 얼마 추가되는데.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이상 가구 간략하지만 짧게 얘기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